네, 자코리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에 대응하는 100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기업 분석의 단권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수능 공부할 때 수능 시험이 다가올수록 뭐를 해야 됩니까? 더욱더 많은 것들을 막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기업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면접을 가서 내가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면 당연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곳에서 막 자료를 모으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과 더욱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면 뭐 하겠습니까? 입 밖으로 내놓는 연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면접 때 이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취합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씩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추리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말로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여러분들 좀 생각 좀 나보라고 해서 기업 분석의 단권화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단권화할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요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에 대다수의 기업은 홈페이지가 있겠죠. 그럼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재상은 무엇이고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비전은 무엇이고 미션은 무엇인지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들 체크해 갖고 오시죠. 그런데 정작 시간이 좀 없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지엽적인 정보인데 그런 걸 갖추시느라고 여러분들한테 인재상이 뭐냐? 핵심 가치가 뭐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좀 챙기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어를 암기하는 거죠. 각 기업마다 인재상, 핵심 가치, 비전, 미션이 있으니까 진짜 이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지원 동기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회사도 여러분들이 난 니네 회사 가고 싶어서 죽겠다 라고 하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건 다 알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면접장에 올라왔고 뭐 물론 굉장히 큰 대기업 뭐 여러분들이 다 선호하시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그냥 채용 공고가 열렸으니까 비슷한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했겠구나. 그래서 그냥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사 지원 동기를 대답할 때 야, 이건 너무했어요. 너무 조사를 안 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냐면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니까요. 우리 안정영 씨는 우리 회사 인재상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회사 핵심 가치 뭔지 알고 계세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정작 이런 거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곳에 있어서의 인재상 핵심 가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비전과 미션도 뭐 외우면 좋겠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뽑는 기준이란 게 인재상에 나와 있다고 하고 뽑는답시고 하니까 일단 인재상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우리 회사의 인재상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그거에 맞는 본인의 경험을 좀 서술해달라. 그럼 인재상도 모르면 이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건 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첫 번째 챙기셔야 될 회사, 그 회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의 추상적인 단어들. 일단 외우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을 내 경험과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까지 한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왜 들어가요? 여러분들 왜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없었던 완전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을 뽑는 거잖아요. 기업은 여러분들한테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비즈니스, 각각의 비즈니스를 조금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 주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뽑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기업이 어떠한 살림살이를 살고 계신지, 어떠한 살림살이를 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죠. 기업의 언어는 뭐라고 해요? 회계라고 하잖아요. 회계라는 게 뭐예요? 장부, 숫자잖아요. 그 숫자가 뭔데요? 장사를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게 가장 기본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가실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꼭 챙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챙겨야 되냐? 제가 옆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증감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3개년께 아마 나와 있을 거고요. 다트를 보셔도 그렇고. 그래서 3개년 동안의 매출액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이거는 알고 가셔야죠. 그리고 영업이나 회계나 이런 분들은 저는 숫자까지도 암기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니네가 살림살이를 사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좀 숫자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뭐 강의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인문상경계 분들도. 그러면서 무슨 영업을 하고 무슨 마케팅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챙기시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떠한 개념인지도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감 여부에 있어서 그러면은 증가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왜 증가했는지, 왜 감소했는지 이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증가를 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나는 거를 조금 메꿀 수 있을지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어떤 증감 사유가 다 신문기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시점에 웬만한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다 공시, 어닝 시즌이거든요. 다 공시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분기 실적을 증감 사유를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작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코로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했을 때의 비교치가 코로나랑 연관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하죠. 그때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2019년도의 1분기랑 같이 3개년도를 보고 비교하는 게 맞겠죠.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그런 디테일까지 여러분들이 좀 갖고 가주시면서 파악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잡코리아에 지원한 거예요. 잡코리아에서 우리 안정영 선생님을 왜 우리가 뽑아야 됩니까? 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잡코리아의 최근 3개년 매출치를 보니까 S사, I사, 그 다음에 제가 늘 잡코리아의 경쟁사라고 얘기하는 J.com, J.com,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는데 그런 데랑 비교했을 때에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잡코리아 자체만 봤을 때도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어때요? 그래도 이분이 우리 회사를 들어오려고 우리 회사의 살림살이가 어떤지는 알고 오셨네. 근데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았을 거예요. 더 좋았을 겁니다. 왜 좋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는 거죠.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대면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채널, 포털로 들어오고 다양한 어떤 디지털로 들어오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잡코리아가 대응을 잘할 수 있겠죠. 대신에 뭐가 조금 아쉬울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광고 매출, 왜냐하면은 채용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광고 매출이 조금 줄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이 광고 매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답안, 모든 예시는 이 매출액과 영업이 그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매출액과 영업이 증감 여부, 그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면접이다 보니까 기업도 생물이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점과 면접을 보러 가는 시점에 텀이란 게 존재합니다. 보통 이 텀이 어떤 거냐면 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에 면접을 보러 가실 때는 1분기 실적이 나올 거고, 하반기 때 면접을 보러 가실 경우에는 보통 이제 3분기 실적, 그다음에 상반기 실적 그 기반으로 해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 시점에서의 이슈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셨을 때 시점에서 이슈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보러 오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전부터 해당 기업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죠. 그럼 그 체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툴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산업 분석할 때 분석하는 툴에 패스트 분석이라고 있죠. 정치적인 분석, 경제적인 분석, 사회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이걸 한번 좀 연관시켜 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속한 쪽이 반도체예요. 반도체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슈는 뭐예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이슈는 무엇입니까? 뭐 당연히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비메모리 그쪽에 있어서 투자를 집행해야 되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다음 사회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이거는 그 코로나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럼 테크놀로지적인 것은 바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AI, 차량용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뭐 전기차 등등으로 해서 반도체 수요 폭증, 가전이 너무 잘 팔려. 이거에 뭐 AI 기술 결합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의 이슈를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하셔서 쭉 찾으실 텐데 좋아요. 그다음 뭐가 필요하냐면 카테고리화 시키자는 거죠. 요건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그다음에 산업적인 이슈다. 기술적인 이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즘 기업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ESG라고 하는 엄청나게 듣고 있죠.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다음 S 이건 뭐예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 그다음 G는 뭐예요? 거버넌스죠. 근데 아마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 저는 앞에 있는 E 같아요. 대한민국은 거의 제조업인데 제조업이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거 하면 이제 안 돼요. 그거 하면은 다른 데서 제품을 안 사준대요. 그리고 그거 하려고 하면은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도 안 빌려준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정치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해? 코로나가 계속되면 어떻게 하니?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금 모두 다 뭐 스마트 팩토리 된다면 어떻게 하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이슈 발생하면 어떻게 하니? 등등에 대해서 한번 좀 카테고리화 시켜서 정보를 정리해 갖고 온다. 이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예요? 대안까지 제시를 할 수 있으면 great라고 써놨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들어가고 싶어하는 슈퍼 대기업, 정말 좋은 곳, 아니면 뭐 공공기관 그런 곳들은 저는 대안까지 꼭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임원 면접에서 많이 나오죠. 그분들은 아무래도 종합적인 부분, 거시적인 부분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미시적인 부분들을 1차에서 챙긴다고 한다면 2차에서는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반도체 만든대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삼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에 투자도 못하는 지금 실정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뭐예요? 정답을 찾는다라기보단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와라. 그리고 실제 그런 얘기들을 면접관과 왔다 갔다 티키타카 하는 걸 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제가 늘 얘기하죠. 어디에선가 내 답변에서 변별력을 내야 된다.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밑에 써놨죠. 답변은 꼭 하고 오자. 무슨 말입니까? 안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신문에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고 했는데 안 물어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어요. 취업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신문 기사를 달달달 밑줄 그으면서 읽었는데 안 물어봐요. 그럼 언제 얘기하냐? 언제 얘기하는 게 좋냐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입사 후 포부 얘기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낼래요. 이런 평범한 얘기 하지 말고 요 순간을 잡아야죠. 네, 면접관님.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속한 이 산업에 대해서 좀 분석해봤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쫙 읊조리는 거예요. 예시 들고 막 머릿속에 데이터 집어넣고. 어떻습니까? 면접관 웃을 거예요. 그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흐뭇한 거죠. 야, 넌 그래도 좀 조사 좀 해왔구나. 이게 면접관들의 마음을 좀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은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제가 직무 강의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영업이 뭐야, 마케팅이 뭐야, 연관이 뭐야, 생기가 뭐야, 품질이 뭐야, 뭐 생관이 뭐야, 다양한 것들을 쭉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뭐냐면 기본인 거죠. 가장 일반적인 제네럴한 정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각 기업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바로 적용되진 않고 똑같은 영업인데 어떤 쪽은 마케팅, 아니면 똑같은 영업 관리인데 어떤 쪽은 영업 지원, 똑같은 영업인데 진짜 어떤 쪽은 영업 관리,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정영 씨가 영업 쪽에 지원하셨네. 우리 회사에서 영업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네럴한 정의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인 영업의 정의를 얘기한다라기보단 해당 기업이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태를 얘기해주면서 조금은 상이한 부분, 디테일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얘기해주면 제대로 알고 있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직자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영업은 A인데요. 니네 회사에서는 A가 어떻게 좀 다르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회사의 핵심 이슈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부분, 제가 어려운 단어도 모르지만 저는 말은 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어려운 단어, 문어체적인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쉽게 얘기해요. 저는 네, 앞으로 면접관님 제가 이 질문 대답 못했는데요.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써요? 각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쓰잖아요. 네, 면접관님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풀어요. 직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런 거 보면 어렵잖아요. 단어도 딱딱하고. 여러분들화 시켜서 내가 초등학생한테 설명해도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 이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면접관이 똑같은 질문을 다 하는데 직무에 대한 정의를 다 사전적으로만 들어온다 면접관도 뭐 정답 맞추기 게임도 아니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을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이해시켜 줄게 라고 해서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어. 모두 다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게 쉬워요. 외우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해해서 쉽게 전달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 그건 힘든 부분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쉽게 한번 정리 내려보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네, 여기에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뭐 수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늘 얘기하지만 뭐 스피드 퀴즈 아니잖아요. 정답 맞추기 게임이 아니니까. 저는 키는 뭐예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요? 빨리 어떤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입다로 끌고 가야죠. 그래서 내 경험을 연관시켜서 다음 질문으로 하여금 그럼 우리 안정영 씨는 문제 해결 능력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오케이. 내가 준비한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판을 까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직무에 대한 설명하실 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얘기하라고 했을 때는 단어 그냥 정의를 얘기한다는 것 플러스 내 얘기를 끄집어내기 위한 브릿지를 놓자.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기업 분석의 단권화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회사의 홈페이지부터 뽀갭시다. 오버하지 마시고 너무나 많은 곳들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럼 뭐예요? 사람 마음이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말할 시간은 많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구조 안에서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홈페이지 뽀개시고 기본적인 거 습득합시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개념도 모르시는 분들은 개념 좀 찾아보시고 최근 3개년의 추이 그 다음에 사유 한번 알아보시고 세 번째 최근의 이슈 일주일 전부터의 패스트와 ESG 특히 E에 관련된 이슈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마지막 내가 지원한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나는 어떤 브릿지를 놓을 수 있을 것인지까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저기서 받으신 수많은 자료들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 강의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영상 만들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오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숨에 허덕일 텐데. 그래서 그런 것부터 챙기시고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이다? 말로써 표현하는 연습을 하자.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뱉는 단어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말로 연습하는 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가지는 언제 다 하죠? 한번 저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면접 전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